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지만 중국, 특히 홍콩 증시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의 출현이 중국 증시 상승에 강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학개미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백은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대가 큽니다. 네. 중국 증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해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어제만 해도 홍콩 항생지수 깜짝 놀랐어요. 네. 3% 넘었어요.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말부터 우상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드라이브 정책, 부양책이 걸려 있고 마침 이번 주가 양회 기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회 기간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5일에 있었던 업무의 총리 보고, 그러니까 총리 업무 보고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일단 네. 여기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한 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랑 이제 재정 적자를 얼마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임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자리인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연속 이제 5% 내외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수출로 이제 경기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돌아옴으로써 수출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좀 직면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좀 강한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5%를 달성을 하려면 이제 재정 적자를 좀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정 적자율을 이번에 4%까지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보통 이제 중국이 GDP의 3%를 딱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요거를 잘 안 넘기는데 네. 올해는 이걸 넘겨서 4%까지 확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 이제 보는 게 특수채랑 특별국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특수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이제 국채이고요. 특별국채는 또 그 한 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좀 사용하는 국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들은 약간 시장 기대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채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5천억 위안 정도 증가한 4.4조 위안으로 발표가 되었고, 특별부채 같은 경우는 8천억 위안 늘어난 1.8조 위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내수 회복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이제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제 양회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연구원님 최근 보고서 리포트 쓰신 걸 살짝 보니까 어떤 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수 촉진 어떤 게 나오냐, 방안들이.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자본이라든가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네. 주식시장 안정책 나올 거냐, 요 세 가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양회에서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일단 이제 업무 보고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겠죠.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수 촉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경제공작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내수 촉진이 올 한 해 이제 25년도에 최우선 과제다라고 좀 언급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게 이제 내수 촉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이 2022년부터 내수 부양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 규제도 있었고 부동산 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약간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예전처럼 경기를 확 살리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약간 경기의 좀 체질을 좀 개선을 하면서 약간 네. 조금씩 이제 부양을 해주면서 이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효과가 좀 단기로만 굉장히 나타나고 이게 추세적으로 좀 반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수출로 좀 경기를 끌어올리다가 이제 이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촉진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정도 이제 손꼽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양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이제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이구환신 정책은 이제 오래된 것을 새 걸로 바꿀 때 그럼.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그렇죠. 정책이고요. 대표적 가전제품 같은 거 네, 오래 거 맞습니다. 바꾸면 보조금 줄 테니까 네, 빨리 바꿔라. 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게 이제 가전이랑 자동차 이 그렇죠. 두 품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올해 1월 20일부터 이제 소비전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워치 그리고 태블릿 이렇게 세 가지의 전자제품이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중국인들을 핸드폰 다 바꾸겠네요. 네, 그래서 12월 달부터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다 주는 거는 아니고 판매가의 6,000위안으로 이제 상한을 딱 정해놓고 주는데요. 근데 이게 한화로 하면 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타겟팅한 애들은 이제 중저가 라인의 중국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리미엄 라인들 이제 6,000위안이 안 되는 애들도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정가 기준이 아니라 또 각종 할인 혜택이나 뭐 아하. 이벤트나 쿠폰이나 이런 그렇죠. 걸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120만 원 이하면 되기 때문에 뭐 애플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열심히 가격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다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훼손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어쨌든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네.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구환신 정책에 대해서 이제 특별국채 1.8조 위안 중에 3천억 위안을 이제 이구환신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천억 위안이 적은 양 같지만 작년에는 1,500억 위안만 이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배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네,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사실 가전이랑 자동차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교체 주기가 긴 제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구환신의 가장 큰 수혜는 소비전자 쪽이 누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언급된 내용이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었고요.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이제 항공우주랑 저고도 경제,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신흥 산업에 대한 발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한 게 AI 플러스였고요. 그러니까 AI를 접목시킨 그 무언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체 결합 AI 그리고 6G AI 스마트폰, PC,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양회에서 특정해서 이제 언급되는 산업들은 대체 그 한 해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딥시크랑 같이 이제 중국 내 혁신 기술에 대한 성과가 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알리바바도 좀 대대적인 투자를 좀 예고를 하고 이제 새로운 또 투자 사이클이 좀 시작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에 대한 그렇죠. 안정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소비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비가 안 살아났던 약간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네,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고 중국 주식시장도 그렇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가계 자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좀 돈을 안 쓰는 그렇죠. 약간 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좀 팽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국이 이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시부양책이나 부동산 부양책은 아직 들은 게 없는데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양회 자체가 이 증시부양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양회 기간 동안. 맞아요. 미국은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은 어제도 나스닥 지수 엄청 빠졌어요. 네, 맞아요. 2.6% 빠졌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콩은 3%씩 오르고. 근데 사실 그동안 부동산이랑 증시 부양책도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요. 사람들조차도 약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던 부분들이 또 있었기 한동안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네,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좀 아까도 언급을 해주신 종목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꼽은 종목인 유니트리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고 이게 유명한 항저우의 AI 응용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딥시크의 뒤를 네. 이미 뒤를 이었죠. 네? 이걸 LG전자 로봇 연구소가 갖고 와서 영국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보시기 어떠세요? 유니트리 어떻게 보세요? 네, 유니트리 아직 비상장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휴머노이드 상용화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달 2월 12일 날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닷컴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G1이랑 H1에 대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이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약 판매가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뿐만 아니라 되게 일반인들도 어쨌든 휴머노이드에 되게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유니트리의 대량 생산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유니트리 그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될 거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중국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렇죠. 실제로 로봇의 원천 기술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한 51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35개가 이제 중국산이었다고 지금 화면에 하고요. 나오네요. 네. 그래서 또 양회에서도 이 산업이 또 특별하게 새롭게 언급이 된 만큼 정보적인 지원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IPO 언제 합니까? 그건 아직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알리바바 빼놓을 수 없죠. 네. IT 기업 대표 IT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런 AI 역량 이런 네.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중국계 이 큰 IT 기업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시기가 없었지 않나 싶은데 네, 없었죠.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하고 기대 요인, 리스크 요인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알리바바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이제 타오바오, 티몰 이런 그렇죠. 전자생거래도 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랑 핀테크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 분야에서 또 1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국 내에서는. 그리고 돈이 제일 많잖아요. 네, 가장 큰 기대 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 마윈하고 시진핑의 관계가 계속 알리바바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맞아요.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만나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 17일 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좀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2020년 10월 달에 이제 마윈이 그 공개석상에서 이제 중국의 금융당국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뭐 실종 소재.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이제 빅테크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부동산 규제도 시작하고 시진핑이 이제 막 공동부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체크 기업 주가가 고점에서 그 21년 고점에서 거의 뭐 70% 많게는 막 90%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식석상에서 많이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나타나서 막 악수까지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규제를 끝냈구나라고 하는 대기업들, 신호- IT 기업들 도와주는구나.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친기업으로. 진짜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듯 이제 알리바바가 이번에 향후 3년간의 캐펙스를 과거 10년간의 캐펙스보다 더 크게 투자를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과거 10년 캐펙스 규모가 한 1조 위안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면 또 다른 기업들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투자 사이클이 생기면은 또 고용이 증가할 거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할 거고 소득이 증가하면 또 소비가 개선되는 그런 또 경제 선순환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그걸 이제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규제가 시작되고 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아, 올랐었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게 없어요. 네 펀더멘탈이. 맞습니다. 되게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도 약간 중국 당국이 중국 시장에 오히려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맞아요. 또 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텐센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AI 챗봇 위안바오 어저께 텐센트 주가 7% 올랐어요. 네, 좀 맞습니다. 아까 알리바바도 7% 넘게 네. 올랐는데 이게 딥시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제일 많이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중국의 지금 현재 앱스토어 시장에서는 AI 챗봇이
상위 랭킹 5개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인기가 상당히 있는데 텐센트 주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중국의 AI 챗봇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텐센트가 약간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 훈위안 그리고 딥시크의 R1 추론 모델을 이제 결합해서 만든 그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게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를 약간 해결을 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이런 데에 되게 강점을 보이는데 이 텐센트의 그 위안바오는 이제 되게 빠른 속도로 응답을 해주고 약간 검색하는 거에 되게 용이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이제 위챗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위챗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불러오고 또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이런 생태계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딥시크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딥시크 외에도 이제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트댄스가 틱톡이라는 숏폼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숏폼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적합한 AI 챗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분야가 각각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텐센트 주가도 이제 중국 당국이 작년 9월 달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21년 고점 대비해서는 한 24%의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클라우드에서도 계속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런 위챗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AI에 대한 투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매력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지금 종목들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이게 매수 추천 종목인데 사실. 그죠?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펀더멘털상으로. 네. 그 다음이 뭐냐면 비아디입니다. 네. 비아디는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중국 종목이에요. 한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한 종목인데 비아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아디는 뭐 전기차도 생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죽쓰고 있는 건데. 네. 그죠? 네, 근데 뭐 전 세계에서는 또 나름 선방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를 생산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또 자체적으로 뭐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뭐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또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도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계절적으로 보통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춘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좀 비수기이거든요. 근데 2월 달에만 비아디 판매량이 32만 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실 비아디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내수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2월 해외 판매량은 6.7만 대로 1월 달, 2월 달 두 달 연속 6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 신기록을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비아디는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또 1월에는 이제 영국이랑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시장에서도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에는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가 네, 이제는 굉장히 샤오미도 많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샤오미 청소기로 유명한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S7 울트라? 네, 봤습니다. 저는 되게 그거 멋있게 보고 생겼던데. 포르쉐 타이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재원을 보니까 깜짝 놀라고 두 번째 아닌 걸 알고 재원을 봤더니 재원도 거의 성능 이런 게 재원이 거의 뭐 타이칸이랑 유사합니다. 네. 제로백이 2초 정도 되고 뭐 최고 속도 300km 시속 300km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경쟁사 테슬라 뭐 포르쉐까지 위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인데 물론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샤오미는?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비교적 다른 기업보다는 늦게 진입하긴 했지만 네. 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워낙 가성비로 유명한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이제 가성비 아니에요.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샤오미.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라고 한다면 또 샤오미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IoT 생태계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멋있게 잘 생겼더라고요. 저 멀리서 보면 그냥 포르쉐예요. 네. 뺏기기 잘하는 중국인이지만 정말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네. 싶기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IoT 연동성이 높다는 부분이 되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2024년도에 중국 내 샤오미 스마트폰 점유율이 16%로 네. 애플을 제치고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국인들이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동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긴 게 되게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네. 젊은 층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관신 정책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와, 그것도 오래된 샤오미 다 바꾸겠네. 네, 신인 그래서 샤오미로. 샤오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아하. 이번에 1월 달에 춘절 판매량에서도 샤오미가 굉장히 약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샤오미 사면 보조만 주나요? 안 주죠. 들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메이투안 디엠핑 조금 저는 생소한 업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배달의 민족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국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B2C 하면 내수가 10억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 히트만 치면 성공만 하면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기업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성과 주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비아디나 뭐 이런 애들보다는 사실 좀 상승이 덜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배달이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수와 연관이 높은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내수가 지금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얘네들이 AI 로봇 배달이라든지 뭐 호텔, 여행,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또 신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내수와 관련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메이탄의 주가는 아마 내수가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때 더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수가 언제 좀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적어주신 메모는 안 주셨는데 이 외에도 다시 또 좀 봐야 될 한두 종목 더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워낙 요즘 이슈다 보니까 유비테크라고 하는 또 유비테크. 중국의 상장된 이제 유니트리는 네. 상장이 안 돼 안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휴머노이드 회사이고요. 그래서 유비테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SMIC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죠. 그렇죠. 네, 유명하죠. 중국의 반도체 요즘 또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은 또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백은비 연구원의 픽 종목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국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가치주보다는 지금 터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터질 것, 성장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당장 실적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이제 촉쭉 늘어날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또 고포주, 그다음에 소형주 특히 또 이런 것들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 투자 전략이라든가 성장 방향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 딥시크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 증시의 주도주는 가치주였고요. 그렇죠. 고배당을 하는 고배당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방어적인 많이 거니까. 떨어지고, 네, 당국에 대한 정책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안정되고 좀 덩치가 크고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을 좀 선호를 했던 것인데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딥시크를 기점으로 거의 180도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덩치 큰 중국들의 이제 테크 기업들 그런 것들은 사실 본토보다는 홍콩에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본토보다는 홍콩의 상승폭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사실 뭐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관신 정책의 수혜주들 사실 이런 것들도 테크주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보시면 좋고 또 주식시장의 이런 안정들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과 같은 중국의 중장기 좀 대규모 자금들을 계속 주식시장에 좀 주입을 시키려고 이제 당국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중장기 자금들은 이런 기술주보다는 또 앞에서 또 언급을 드린 그런 배당주들 되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배당주보다는 네, 당연히 기술주가 기술주에 훨씬 좋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네. 테마. 듣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또다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백은비 연구원과 중국 증시 현재 상황과 종목들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